네, 전국에 계신 30만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등 행정학 강사이자 국내 최대 공무원 수험 유튜브 방송 난공TV의 메인 MC 신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행정학 강사로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난공공무원 학원하고 메가공무원에서 앞으로 다가올 2021년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험을 설계해야지만 여러분들 시행착오 없는 학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한테 이렇게 특강을 요청을 해가지고요. 저도 기꺼이 이렇게 수험 전문가로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요 변화하는 시험 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한 10시간 정도 뭐 공부하는 것보다 이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내년도에 수험 계획을 어떻게 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도움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나는 어떤 수험 전략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 저를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처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쟤는 뭔데 이렇게 메가공무원 메인에서 이런 수험 전문가로서 이런 설명을 하냐.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요. 저는 이제 학부 때 행정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하고요. 5급 공채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를 50회 합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 강사로서의 행정학 지방자치론 대한민국 1등 강사로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 수험생들을 만나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또 난공TV도 메인 MC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1시간 정도는 귀 기울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열심히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은 성과에 비례한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은 정말 성과에 비례하나요? 노력하면 늘 성과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이걸 믿는다라면 인생의 쓴맛을 덜 본 거죠. 노력은 성과와 참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우리가 금을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금이 여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묻혀 있는데 요 옆에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삽질을 해봤자 뭐 1년 동안 삽질을 한다고 그 금이 나오겠어요? 노력은 성과에 무조건 비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노력이 성과에 비례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이 올바른 방향성과 노력이 결합돼야지만 이게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의 주제가 이거예요. 바로 올바른 방향성. 여러분들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저희 실패기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행정고시를 준비를 하면서 그 행정고시는 제가 이제 시험 칠 때는 처음에는 PSAT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차로 이제 5과목을 객관식을 치고 그다음에 2차로 이제 주관식을 6과목을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4과목이 필수 과목이고 2과목이 선택 과목이었어요. 근데 선택 과목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고 싶었던 부처가 어디였냐면 통일부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가고 싶은 부처에 간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통일부에 갈 건데 이 선택 과목을 앞으로 내가 할 일과 연계돼서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뭘 선택했냐면 국제법이라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국제법 플러스 지자론 2과목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2과목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국제법을 선택하니까 주변에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 쟤 미쳤다. 선배들이 너 왜 국제법 선택하냐?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게 선택 과목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할 일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국제법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왜 이러지?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국제법은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도 별로 유리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거 뭐 수업 양 많은 거 내가 뭐 남들 2시간 공부할 때 내 4시간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주변의 조언에.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처참했죠.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국제법이라는 과목이 사실 저는 이제 일반행정직렬의 선택 과목이었는데 이 국제법이라는 과목은 국제통상직렬에서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면 필수 과목이면은 국제통상직렬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저는 선택 과목 50점 몇 점밖에 안 되고 걔는 100점인데? 그런데 채점은 교수님들이 직렬 구분 없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봤자 거기에 필수 과목으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답안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떨어지고 나서 고민을 했죠. 이거를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내년에 시험을 칠 때는 바꿀 거냐. 그런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한테 이런 고민을 했더니 그때 정말 망치로 이렇게 머리를 두드려 맞는 기분을 느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용환아 너는 합격하고 싶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합격하고 싶죠. 합격하고 싶잖아요. 합격.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거. 이게 목표잖아요. 목표. 이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야 하는 것을 해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라는 걸 선택하잖아요. 수단. 이 수단을 선택하는 데 마저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절대 목표까지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목표를 이루고 싶으면 그 수단은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이거를 하고 싶으면 이거는 해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험에서 합격하고 싶으면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방향성입니다. 그게 바로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시험을 합격할 거냐, 수험 전략을 세우려면 우리한테 처해져 있는 객관적인 조건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객관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 시험을 치지? 채용 규모가 얼마나 되지? 그 다음에 내가 극복해야 되는 과목들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우리 첫 번째 2021년에 우리 오늘 강의의 주제를 이렇게 좀 한정 지을게요. 뭐냐면 국가직 7구급 행정직군의 수험 전략에 대해서 한정 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공무원 공채, 그러니까 5급, 7급, 9급의 연간 수험 일정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월 6일 날 이제 5급 1차가 치러지고요. 그 다음에 4월 17일 날 국가직 9급, 6월 5일 날 지방직 9급.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 날 국가직 7급 1차가 치러지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5급 2차. 그 다음에 9월 달에 7급 2차가 치러지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지방직 7급이라고 해서 이 1년의 스케줄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요 가지는 의미들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5급, 7급, 9급이 이런 스케줄로 진행이 되면서 1년 동안의 이 수험 스케줄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9급 어떻게 준비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제시하시거나 그 다음에 삼시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올해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2022년부터 시험 제도가 이제 개편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로 그 다음에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021년에 이제 내년도 시험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국어, 영어, 한국사가 이제 필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치러집니다. 그 배점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원점수 그대로 100점 만점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가 들어가게 돼서 사실 점수의 편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2022년이 되면, 그러니까 내후년도부터죠. 내후년도부터는 국어, 영어, 한국사에 더해서 전공 과목, 직렬별 전공 과목이 들어가고 점수도 5과목이 전부 다 원점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편 전 2021년까지 국어, 영어, 한국사에다가 행정학과 고교 선택 과목 그 수학, 과학, 사회 요 4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거였다면, 이제는 2022년부터는 국어, 영어, 한국사에다가 직렬별 전공 과목이 더해지는 요런 이제 시험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제도가 일단 개편이 되는 겁니다. 요걸 일단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4월 달에 이제 우리가 국가직 9급을 치잖아요. 그리고 6월 달에 지방직 9급을 칩니다. 여러분들 한 해 공무원, 9급 공무원을 몇 명이나 채용할 것 같아요? 행정직군으로 한정 지으면 몇 명 정도 채용할 것 같아요? 국가직은 약 한 5천 명 정도, 2020년에는 4천 명 정도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직은 얼마나 채용할 것 같아요? 지방직은? 대략, 이 댓글 올라오나? 자, 여기 보면은 이 지방직은 13,000명 정도 채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험가를 보면은 4월 국가직 칠 때 제일 뜨겁거든요. 제일 뜨겁다가 4월 국가직 시험 끝나면 마치 한 해가 끝난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보면은 2만 명 정도의 규모를 뽑고 13,000명 정도의 시험을 채용을 어디에서 하냐면 지방직에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국가직만 바라보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수험의 열기가 한풀 꺾여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방직의 대부분이 뭐냐면 일행입니다. 일반행정직렬. 그러니까 국가직에서는 일반행정직렬이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게 한 3분의 1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방직 9급에서 일반행정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국가직 9급의 14개 직렬의 전체 인원의 2배 이상을 지방직에서 뽑는단 말이에요. 일행으로.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국가직에서 내가 무슨 직렬을 선택할까 이런 고민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 또 다른 기회, 이 지방직 9급이라는 시험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이 수험생들이 지방직 TO를 발표하면은 내 지역에 몇 명, 내 지역에 몇 명 이것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직이 얼마나 많이 뽑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시험에서 그 뉴스에서도 엄청 많이 얘기하자면 뭐 100대 1, 70대 1 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작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30만. 전국에 계신 30만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9급으로만 1년에 2만 명씩 뽑습니다. 그러면 잠재적인 수요자까지 포함해서 30만인데, 그러면 1년에 2만 명 뽑으면 경쟁률이 사실 깨놓고 얘기해서 몇 대 몇입니까? 15대 1 정도밖에 안 되죠. 15대 1에 허수 빼면요, 그렇게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만큼의 경쟁률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공무원 시험입니다. 특히 9급 공무원 시험. 1년에 2만 명 정도 뽑는다. 그 중에 5,000명은 국가직이고 15,000명은 뭐다? 지방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1년 많이 뽑을 것 같아요? 적게 뽑을 것 같아요? 100% 많이 뽑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부문 아니면 실업률이, 사회적 실업률이 폭발할 거예요. 선거까지 또 껴 있잖아요. 재보선까지. 지방직 9급 시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급 시험 일정만
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 시험 일정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국가직 구급이 4월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구급이 6월 5일입니다. 이제 서울시도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통합적으로 출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국가직 구급과 지방직 구급은 출제 메커니즘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포괄적으로 이제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지방직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국가직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이런 고민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유사한 난이도와 거의 유사한 출제 스타일로 가져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달 정도의 시간적 텀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직까지는 4달, 지방직까지는 6달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한테 주어지게 된 거죠. 벌써 마음이 막 조급해지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조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거냐? 제가 재시생하고 초시생으로 나누어서 이 구급 부분은 좀 여러분한테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제일 급한 분이 이제 재시생이죠. 이 재시생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년 4월과 6월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재시생들은 2022년 시험 제도 개편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해서 나한테 2022년은 없다. 내 사전에 2021년 수험생은 없다. 2021년 이후에 수험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시험제도 바뀌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력들이 훨씬 더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하는 게 그 시간과 비용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흥분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는 건데. 자, 그러면 배수의 진을 치는 건데, 배수의 진이라는 건 절대 지지 않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하다 운 좋아서 합격하는 전략이 아니라 내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수험 전략을 만드는 거죠. 그럼 떨어질 수 없는 수험 전략이라는 게 뭐냐? 요겁니다. 수험생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내가 전략 과목, 제가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전략 과목이라고 하면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에요. 그걸 이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치약 과목은 이제 내가 못하고 모의고사 점수도 안 나오다 보니까 노력을 좀 등한시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과목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사 100점 받아가지고 10점 떼가지고 영어에 10점 주고 행정학 100점 받아가지고 그 국어에 10점 주고, 이런 수험 전략은 필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치약 과목의 보완에 지금 집중하셔야 될 시기예요. 여러분들 한계 효용 체감이라는 거는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가 점수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여기 X축이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 Y축이 점수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처음에 하면요, 점수가 잘 오릅니다. 잘 오르다가 노력을 아무리 투입해도 잘 오르지 않는 지점이 와요. 이게 이제 한계효용 체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전략 과목이라는 거는 한 90점대에 있는 과목일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점수가 90점이다. 여기에 90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봤자 올라가는 점수가 어때요? 이게 95점을 개런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못하는 과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합격선의 근처에 있는 점수부터는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이만큼만 투자를 해도 점수가 이만큼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60점에서 90점 만드는 게 90점에서 95점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을 위한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라는 기준을 평균의 수험생에서 두면 안 돼요. 합격선에 있는 수험생들의 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잘한다 못한다는 건데, 합격선에 있는 친구들보다 10점, 20점 잘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만점이 10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올 겨울을 어떤 시기로 보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취약한 과목, 불안한 과목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시간을 보내셔야 되고,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불안한 과목이 없도록 만드는 게 내한테 최선의 수험 전략이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걸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과목을 없애겠다.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과목에서도 내가 이 과목이 좀 어려웠어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했고, 다른 과목이 좀 어려웠어도 다른 사람들만큼 했고. 여러분들 전 과목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 과목을 남들보다 못하지 않게 만드는 게 베스트 수험 전략이에요. 재시생들은 여기에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방직 구급을 버리지 말자. 이 이야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냐면 행정학, 사회수학, 과학 중에 이제 선택해서 모든 직렬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그렇게 준비해온 모든 직렬을 이제 시험 칠 수 있도록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수험생들은 나는 관세직 할 거야. 관세직 할 건데 나의 미래를 위해서 관세법, 내가 세무직 공무원 할 거야. 나는 회계, 세법 이거 할 거야. 행정학, 사회수학과 이거 안 해? 그거 여러분들 고집입니다. 고집이에요. 구급공무원 들어가면요, 어쨌든 행정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 나중에 뭐 이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직렬을 바꿔가면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시잖아요. 이제 합격해야죠. 언제까지 수험생활 할 겁니까? 여러분들 말이 제시지, 여러분들 제시한다는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최소한 수험생활이 횟수로는 3년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준비했어요. 올해 떨어졌죠? 그럼 내년까지 가면 3년인 겁니다. 내년에 또 떨어지면 4년이에요. 공무원 시험 2번 떨어지면 4년 가는 겁니다. 4년이면 대학 가요. 대학을 입학해서 졸업하는 시기가 4년인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왜 재시생들 대상으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방직 구급에서도 내가 이렇게 원하는 지역에 선택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 플랜 B를 마련해 놓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과목 정도만 더하면 지방직 구급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선택 과목을 2과목 정도 해놓으면 지방직 구급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합격 소식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무슨 직렬?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방직 구급, 그리고 합격하고 나면 자신감이 또 더 솟게 돼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의 가능성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지방직 구급까지도 준비하는 수험 전략, 요거를 꼭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시생의 경우, 요거는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16개 직렬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6개 직렬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직은 거의 대부분이 일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직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지방세로 가면 되는데,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직렬별 전공 과목에 갇혀 있게 되면요, 이 지방직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일행이나 뭐 사복 정도의 여러분들 그 지방직 구급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어떤 수험 전략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지방직 7급과 국가직 7급의 시험 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방직 7급의 기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시생들은 9급이라는 내가 또 9급 준비해? 이런 데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 수험 스케줄을 보면은 6월 달에 지방직 시험이 끝나죠. 근데 지방직 7급 시험이 10월 달에 있어요.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요 기간 동안에 지방직 7급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방직 7급이 그러면 손에 안 잡힐 만한 목표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9급에서 7급까지 가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9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평균적으로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 10.5년이 걸리더라고요. 10년 걸립니다. 10년. 근데 여러분들이 4개월 만에 그걸 앞당길 수 있습니다. 뭘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행정하고 행정법으로 지방직을 시험을 봤다. 9급 지방직을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 4개월 또는 국가직 9급이 끝나고 나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죠.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뭘 추가하시면 되냐면 행정법 강론하고요. 헌법하고 지자론하고 그러니까 두 과목이죠, 사실상. 헌법과 지자론 선택하면 또 지자론은 행정학의 또 일부분이에요. 2주면 굉장히 좋은 점수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 준비하면은 7급 응시의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단 하나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올해부터 지방직 7급 시험에 영어 검증하고 한국사 검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검정 그 점수를 따놔야 돼요. 따놔야 돼요. 근데 막상 시험 시기가 닥치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점점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재시생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올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한국사 공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검증 점수 받아낼 수 있어요. 합격선에 있는 친구들은 미루지 말고 시험 응시하셔가지고 그 점수를 받아 놓으세요. 받아 놓으면 또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 그 자격 그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할 힘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점수를 얻어 놓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든 그렇지 않든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지방직 7급까지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국가직 9급이나 지방직 9급에 떨어지고 지방직 7급에 합격하는 친구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정말 인생의 새옹지마를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9급 떨어져서 그렇게 좌절했는데 오히려 9급 떨어지고 7급이라는 기회가 열린 거고 인생의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7급을 준비하자라는 거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재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총력을 다하자. 내 사전에 2022년이라는 건 없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취약 과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올겨울에 조금 더 총력을 기울이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방직 9급까지도 응시를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지방직 9급을 대비한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자라는 거 해야 될 게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직 7급이라는 기회가 또 나한테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으려면은 지금 열심히 영어 국사 공부를 할 때 그때 제때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한국사 검증 시험하고 그다음에 영어 검증에 대한 자격증을 미리 마련해 놓자. 요 세 가지 제가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시생으로 한번 가볼게요. 초시생으로 가면은 초시생은 이 세 가지가 사실 일맥상통하는 거라서 같이 한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초시생은 지금 이제 합격하려면 국가직은 4개월, 그 다음에 지방직은 6개월.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겨울방학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내년도 합격하려면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려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압축적인 커리큘럼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하면서 공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좀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 선생님들의 그 압축 강의라든지 그 압축 커리큘럼으로 요약 강의하고 기출문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시험장 들어가겠다. 나는 여러 길을 닫고요. 내가 해야 되는 책들을 딱 선정해 놓고 그것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도움을 받으면서. 이런 압축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자라는 거.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정말 진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되느냐? 2022년 시험 제도 변화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2021년에 합격하는 게 베스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이라는 게 꼭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슬램덩크 아시나요? 슬램덩크? 슬램덩크에 보면 이 강백호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 들어보셨나요?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슛을 아무리 노마크 찬스로 슛을 쏴도요 100%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 팀인가에 따라서 그 경기가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맞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인생의 준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시험 제도가 개편될 건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2022년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까지 고려한 여러분들 수험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올해 이제 겨울에 수험 준비를 시작하셨다면 이 고교 과목 선택 과목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고교 선택 과목 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학 행정법으로 여러분들 수험을 준비를 시작하셔야 돼요. 행정법으로 준비를 시작하셔야 여러분들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 지방직 도전에 대한 준비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내년도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국가직은 또 이미 해놓은 두 과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렬에 한번 써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써보다고 하더라도 이미 행정하고 행정법을 해놨기 때문에 지방직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고요.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공무원 시험의 기회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시생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고교 선택 과목으로 수험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행정법 행정학으로 시작을 하시고 국영사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선을 다한 준비만이 경험이 된다. 내가 뭐 4개월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어? 6개월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어? 뭐 대충 하지 뭐. 그리고 한번 경험 삼아 보지 뭐. 절대 경험 안 됩니다. 그건 절대 경험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행착오를 몸으로 느껴야 돼. 몸으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내가 4개월, 6개월 이거 준비해가지고 시험 쳐서 6개월 지방직 시험 쳤는데 컷에서 평균 10점 그러니까 총점이 마이너스 50점 이상으로 탈락한다. 그러면 공시를 접자. 나하고 안 맞는 시험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말자. 이런 각오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평균 10점이잖아요. 여러분 평균 10점 근처까지 가기에는 아주 그다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평균 10점 근처에서 그 합격선에 10점 올리는 것까지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맞추라고 낸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주전 경쟁을 한 사람만이 내년도에 주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꼭 가지시고 그냥 연습 삼아 해보지 이런 것들은 절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시간만 날려버리는 거니까요. 그럴 거라면 시작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작을 했다라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합격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한계까지 여러분들을 밀어붙여 보시기를 꼭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초시생들은 일단 내년도에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내년도까지는 선택 과목이니까 2021년도까지는 그 선택 과목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행정법과 행정학을 선택을 해서 수험을 시작하는 것이 혹시 만약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요런 이제 수험 전략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려면 단기 합격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좀 한정시키자. 그러니까 압축적인 커리. 예를 들어서 올인원 강의 듣고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 그냥 시험장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압축 강의 듣고 아니면 압축 강의에다가 기출 플러스해서 그
그 모의고사 치고 시험장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 책상에 수험서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을 최소하게 만들어서 그걸 하고 수험장에 들어가는 이런 수험 전략을 만들어 보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급 어떻게 준비할 거냐? 지금 뭐 여러분들이 글을 좀 열심히 올리고 있나요? 제가 강의하느라 이야기를 잘 못 듣고 있는데 아무튼 요 이야기는 제가 댓글 보면서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댓글로 조언을 드리고 오늘은 좀 이 강의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자, 7급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는 건데 7급은 올해 정말 제도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부터 좀 더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7급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올해부터 이제 변하게 되는 게 1, 2차로 나뉘어지죠. 1, 2차로 나뉘어져서 PSAT가 들어갑니다. 1차 시험에서. 그래서 이 검정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SAT를 1차로 이제 10배수를 뽑고, 2차에서 이제 헌법행정법 일행직을 기준으로 행정학, 경제학을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PSAT가 도입됐다는 거. 1, 2차 시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공 과목에 대해서 이제 25문제로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요런 이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은 어떻게 되느냐. 지방직 7급은요, PSAT를 안 봅니다. PSAT를 안 보고요. 요거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 검정 시험이 있고, 나머지 이제 필수로 국어, 헌법, 행정학, 그 다음에 이제 지자론, 요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전공 과목 5과목에 검증 시험 2과목, 요렇게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방직 7급 시험에서 변하는 건 하나인 거죠. 뭐가 바뀐 거냐면 영어, 국사, 검증 시험이 들어왔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규모도 한번 볼게요. 채용 규모는 어떻게 되냐면 7급은 채용 규모가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비슷합니다.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국가직은 16개 직렬로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은 거의 다가 일행입니다. 409명 중에 402명이 일행이에요. 거의 일행인 거죠. 그러면 일행을 준비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국가직에서 238명에 지방직에 402명까지 해서 600명 이상의 7급 채용이 이제 일행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급 시험 일정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7급 1차가 있고 9월에 이제 7급 2차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직 7급 이제 10월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우리가 과목 변화하고 그다음에 채용 규모하고 시기를 한번 확인해 봤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험 전략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7급 시험은 초시생, 재시생으로 나누지 않고 제가 국가직 7급 준비생과 지방직 7급 준비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 내용은 다시 뭐 업로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험 메가 공무원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자료들 올려놓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은 또 받아들여야 되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직 7급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격 요건부터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 시험 있잖아요. 영어, 한국사. 요거는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부터는 빨리 해놓고 그래서 고민과 그 다음에 관심의 영역 자체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험에서는. 그래서 영어 국사는 하루라도 빨리 딴 것보다 제일 우선순위로 검증시험 자격증부터 따놓자. 이것 때문에 신경 써서 다른 과목 공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PSAT 합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국가직 7급 합격에 굉장히 7급 준비생들한테는 거의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PSAT를 이제 7급을 이렇게 볼 거예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으로 이제 25문제씩 이렇게 60분씩 볼 텐데요. 여러분들 PSAT가 5급 공채에 들어가 있는 건 알죠? 5급 공채는 이미 이제 계속 됐었고, 사실 이게 5급 공채에 도입된 게 제가 PSAT 1세대거든요. PSAT 1세대로 합격을 한 거니까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이 보면은 5급 공채 수험가에서 이 PSAT를 보는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냐면 한 10,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1차로 몇 명 뽑는다고요? 10배수 뽑는다고 했죠? 그러면 국가직 7급으로 한정 지어 봤을 때, 그러면 국가직 7급에서 채용 규모가 몇 명이었어요? 행정직군으로 따지면 500명이거든요. 행정직군 5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기술직까지 다 포함한 건데, 그러면 10배수로 하면 5,000명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직군으로 따졌을 때도 이 5급 공채에서 그동안 PSAT로 단련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7,000명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40문제씩 풀거든요. 시험 일정도 겹치지가 않아요. 이 친구들 다 이거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배수를 통과하는 게 말처럼 쉽냐? 아,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을 안 했고, 그 친구들은 이미 5급 1차를 보면서 준비를 충분히 했을 테고, 또 한 번 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10배수 안에 들어가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들어가면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객관식 준비를 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업 일정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면 7급 국가직에 PSAT를 도입했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5급 1차를 보잖아요. 여기 7월 달에 5급 2차를 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보통 7급 시험은 국가직 7급을 언제 봤는지 아세요? 국가직 7급을 8월에 봤어요. 8월에. 국가직 7급을 일반적으로 8월에 봤다고. 근데 지금 국가직 7급을 몇 월 달로 옮겨놨어요? 9월 달로 옮겨놨어요. 9월 달로. 한 달 더 늦춰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 같으세요?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2달. 에? 이때가 뭐냐면 5급 공채 친구들은 할 거 없는 휴식기예요. 그때. 그러면서 7급의 PSAT를 도입하면서 인사혁신처에서 무슨 워딩을 썼냐면, 우리 사회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 호환성이 높은 PSAT를 7급에도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거에 대한 대책에 해당되는 고학력 실업자를 누구로 본 겁니까? 5급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 친구들 준비하라고 한 번에 플랜 B를 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요 기간 동안에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 와, 선생님, 객관식 시험 2달 동안에 그러면 4과목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5급 공채. 아무리 5급 공채 준비하더라도 4과목, 예를 들어서 행정법, 법, 행정학, 경제학, 그 다음에 헌법. 이거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들 2달. 경제학은요, 객관식 준비 따로 필요 없어요. 원래 계산 문제입니다. 고시 문제 자체가 원래 계산 문제예요. 바로 늘 객관식 푸는 연습을 합니다. 그 친구들 호환성이 굉장히 높아요. 헌법 원래 1차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 이 2과목밖에 없거든요. 행정법하고 행정학. 베이스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고시 과목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금방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2달 준비하면은 올해가 지나면요, 내년부터는 여기에 익숙해 있는 수험생들이 5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에 상당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5급 행시 갤러리에도 이 제도가 발표되고 나서 7급 국가직 시험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앞으로 이 수험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그동안은 5급과 7급 수험 시장이
경계선이 있었어요. 5급은 신림동, 7, 9급은 노량진,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5급 공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플랜 B처럼 7급 공채도 당연히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국가직은. 근데 지방직은 쉽지가 않겠죠. 왜? 국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자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그 바들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PSAT라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그거 없이 경쟁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일단 10배수에서 걸러주잖아요. 10배수 안에 누가 들어갈 겁니까? 거의 준비 안 된 친구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량진, 소위 말하는 우리가 5급을 제외한 공무원 수험가는 이 9급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지방직 7급까지가 하나의 바운더리가 되고, 그래서 여기 9급 잘하는 친구들이 지방직 7급의 기회를 가져가고, 5급에서 안타깝게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실패한 친구들이 여기 국가직 7급을 응시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합격자 많이 발생할 거예요, 이 국가직 7급에서. 왜냐하면 국가직 7급에 합격했다는 친구들은 또 성실하게 준비하는 친구들이거든요.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추가 합격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중복 합격생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험가의 바운더리가 다시 한번 재설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직 7급, 내가 죽어도 국가직 7급 가야 되겠다는 친구들은 올해가 순수한 7급만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가 제 후배다, 제 조카다, 제 동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조언인데,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국가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국가직 7급이라는 시험에만 목표를 두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반드시 국가직 7급을 준비하면서도 지방직 7급이라는 대안도 가지고 가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거 없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국어하고 지자로 미리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국가직 7급을 9월 달에 보잖아요. 그죠? 10월 달이잖아요. 준비 안 돼 있으면 절대 이거 못 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국어 얼마나 양 많은지 아시죠? 한 달 만에 이거 커버 안 돼요.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국가직 7급만 막 보고 열심히 달리다가 9월 달에 시험 끝나고 시험 한 달 남았는데 지방직 7급 어떻게 준비하지? 국어하고 지자로 해야 되는데 못 해요. 그러면 자연히 합격권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7급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국가직 7급을 내가 목표로 둔다고 하더라도 국어하고 지자로는 올 상반기 내에 해두시고, 그 다음에 국가직 7급에 매진하고, 혹시 안 되더라도 또는 잘 되더라도 어쨌든 결과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뭐 할 거예요? 요 플랜 B로 가져가는 게 당연히 우월 전략이겠죠. 그래서 지방직 7급 시험의 응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라는 거. 특히 노량진에서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죠? 요거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방직 7급 수험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지방직 7급의 수험 전략은 똑같아요. 일단 처음에 검증, 영어, 국사 빨리 해놓자. 빨리 해놓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방직 7급을 준비한다고 하면 국가직 7급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국가직 7급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근차근 준비해도 돼요. 뭘 차근차근 준비하라는 거냐? 9급과 7급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자. 9급 합격하는데 총력을 다하자. 그러면 9급 합격하고 나면은요, 어쨌든 7급을 위한 수험 과목의 7과목 중에 5과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과목 중에 4과목이 이미 들어있는 거죠. 국어, 행정법, 행정학이 들어있는 거고, 국사하고 영어는 뭐 어쨌든 검증시험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9급을 합격하고 7급 합격을 위해서 보완하는 공부 기간을 갖는 게 절대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인 거죠. 충분한 시간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국가직 9급 끝나면 6개월이 남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9급 끝나면 4개월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 9급이나 지방직 9급에서 합격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이 기간 동안에
지방직 7급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7과목을 언제 다 하지? 검증시험 2과목하고 나머지 5과목 언제 다 하지? 뭐 이런 고민들보다는 내가 검증 일단 따놓고 그 다음에 국가직 9급이나 지방직 9급에 합격 점수 받아놓자. 그리고 나서 더 큰 자신감으로 한 4개월 정도 또는 6개월 정도 내가 준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방직 7급에 꼭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만들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못하는 과목이 없는 거잖아요. 수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잘하는 과목을 만드는 것보다 못하는 과목을 없애는 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지방직 7급의 수험 대응 전략은 2가지. 첫 번째로 검증 과목 준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9급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합격하고 나서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보완하면 되니까 고민의 범위를 굉장히 줄여나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준비를 했던 이 9급 수험 대비 전략, 그 다음에 7급 수험 대비 전략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9급은 초시생, 재시생으로 나눴고 7급은 이제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눴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공무원 시험은 한 번 시행착오하면 3년 가고 2번 시행착오하면 4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시행착오를 줄여서 1년이라도 먼저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회가 찾아오는데 사실 누구나 그 기회를 누릴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앞에서 시행착오를 얘기했는데 그 국제법을 사실 빨리 버리게 될 수 있었던 게 사실 제 선배의 조언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선배의 조언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냥 내가 고집을 부렸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사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에서 누구나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수험생들이 혼자 끙끙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맨날 혼자 고민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답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쉽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스스로가 고민할 때는 거기에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물어보세요. 용기를 내서 이런 제가 특강을 할 때도 여러분들 댓글로서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메가 공무원에 굉장히 훌륭한 수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전화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원하는 답을 들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답을 들을 수도 있죠. 원하는 답을 못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전화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찾아오는 거죠. 선생님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겠어요? 저 강의하는데 찾아오면 되는 거죠. 강의 끝나면 찾아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나서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잘 되는 방향으로 조언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올 겨울에 조금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내년도 시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1시간이 여러분한테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메가 공무원하고 저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정말 2021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요. 2021년 합격을 꼭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